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통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평화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사실 그 고요한 풍경 너머에는 인류가 남긴 보이지 않는 위험이 지구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우주 쓰레기장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머리 위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텅 비어 있을 것만 같은 지구 궤도가 사실은 거대한 고물상이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궤도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 그 총량이 무려 13,000톤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파리에 있는 에펠탑 하나를 통째로 우주에 띄워넣은 것보다도 더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무게가 아니에요. 바로 속도입니다. 이 쓰레기들이 총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초속 10km. 그러니까 손톱만한 작은 파편 하나가 우주정거장에는 거의 수류탄급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죠.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 심지어 우주비행사가 놓친 공구 하나, 페인트 조각까지 수백만 개의 인공 파편들이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니면서 거대한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쓰레기가 많구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1978년에 나사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경고한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연쇄 추돌 사고 같은 겁니다. 쓰레기 하나가 다른 쓰레기랑 꽝 부딪히면 수백 개의 새로운 파편이 생기겠죠? 그럼 그 파편들이 또 다른 것들이랑 꽝꽝 부딪히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거죠. 그리고 이 캐슬러 신드롬이 더 이상 그냥 이론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07년 중국의 위성 파괴 실험, 2009년에는 사상 최초로 위성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에는 러시아가 또 실험을 하면서 이 우주 쓰레기 문제를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류가 우주에 머무는 유일한 집이잖아요. 근데 이 ISS가 총알보다 빠른 파편을 피하려고 아슬아슬하게 방향을 튼 게 벌써 40번이 넘는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자, 그럼 이 암담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우주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정말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면 꼭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기술들 같지 않으세요? 거대한 로봇팔로 쓰레기를 덥석 붙였고 그물을 휙 던져서 잡거나 아니면 작사를 써서 끌어당기는 방식들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상에서 레이저를 써서 쓰레기 궤도를 살짝 바꾸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일이라는 스타트업이 보낸 위성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우주를 떠돌던 낡은 로켓 몸체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이걸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소를 하려면 일단 목표물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하니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을 뗀 셈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게 각국 정부의 의무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스위스의 클리어 스페이스라는 회사랑 손을 잡았는데요. 최초의 상업적 우주청소 임무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주청소 시장이 열린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떨까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 규제입니다. 예전에는 위성 임무가 끝나도 2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안에만 처리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 FCC가 이 기간을 5년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빨리 치워라. 훨씬 더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규칙이 생긴 거죠. 이 표가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청소 비용이 너무 비싸다거나 모두를 강제할 국제법이 아직 없다는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동시에 기술 개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규제는 강해지고 국제적인 공감대도 형성되는 긍정적인 흐름이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국적이 어디든 어떤 회사든 상관없이 우주 쓰레기 충돌은 모두에게 끔찍한 손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기술들 아니면 더 강력한 국제 규제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풀 가장 효과적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발한 생각과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 중요한 논의에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흥미로운 주제들을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계속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